제가 그 양력상을 잠깐 보니까요. 1947년생이십니다. 네. 66년에 TBC, 저희 JTBC의 전신입니다. 네. 예, TBC의 3기 공채 네. 탤런트가 되셨는데 스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나이로. 1학년 때. 예,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소리도 좀 남다르시고 젊으셨을 때도 그 목소리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김태희형 미녀도 아니시고 네.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게 제가 조금 이거 기침해도 되죠? 예, 예. 제 약점을 너무 찔르시니까 이렇게 긴장해서 기침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가 되면 거기 제작부에 그 연출가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 목소리 때문에 안 된다. 예. 뭐 얼굴은 고사하고라도 그래서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다 고인이 되셨어요. 예. 황운진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배우가 되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랬는데 제가 배우가 됐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예. 아 그렇게까지는 누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매력 그런 것이 윤여정 씨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배우 생활을 하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그거는 요즘에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진짜 몰랐어요. 예. 처음에는 저희 때는 다 그냥 배우를 잠깐 하다 다 뭐 시집 잘 가는 게 그냥 뭐 다 가문의 영광이고 예. 여자의 길이고 그랬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예. 정말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반세기 전 얘기니까 그랬는데 예. 저는 어찌어찌다 지금까지도 배우를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어떠다가 어떨 때 가끔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내가 정리가 되는데요. 예. 지난번에 무슨 인터뷰를 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배우를 하는 거는 제 그 열등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열등의식과 쟤는 안 돼라는 거를 극복해 하느라고 애써서 예.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66년에 아무튼 그 탤런트로 데뷔하신 다음에 사실 대중들한테 알려진 것은 1971년에 나온 그 유명한 화녀입니다. 네. 예,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리메이크된 하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포스터 나오고 있는데요. 1971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 포스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장면이 다 그때 장면인데 네. 김기영 감독은 아마 윤여정 씨로부터 어떠한 무엇을 끄집어냈겠죠. 처음에는 진짜 멋모르고 했죠. 김기영 감독님 만났을 때 저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감독님인지도 몰랐고 예. 그냥 너무 막 장시간 찍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참 사람은 당할 때는 몰라요. 철들고 알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예. 감독이셨고 저한테서 뽑아내려고 제가 계약 조건에 그분을 늘 하루에 몇 시간씩을 만났어야 됐어요. 예. 근데 제가 참 너무 나쁜 아이였던 거가 이 사람이 왜 날 이렇게 만나자고 그래갖고 의심을 하셨군요.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촬영에 딱 들어갔을 때 미스 윤 저한테 한 번도 반말 안 하신 분이셨어요. 미스 윤 그때 나하고 무슨 얘기할 때 웃었던 웃음, 그때 했던 손짓, 예. 그거 내가 필요로 하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분이 저를 연구하시느라고 그랬구나 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요하게 찍으시는 분이라서 어릴 때는 감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 아마 영화를 안 한 것도 김기영 감독님 때문에 했고 놀래서 안 한 것도 김기영 감독님 때문에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는 너무 무서워갖고요. 충격까지 하시고 그러면 안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외국을 갔죠. 그렇죠. 예. 도망을 갔죠. 근데 그때도 계속 편지하시고 그랬어요. 예. 뭐 하니까 아니, 나오라고. 13년 동안 미국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봐요. 그 사이에 계속 그렇게 연락을 주고 두 번쯤 연락 오셨었어요. 편지, 긴 편지요. 그때만 해도 편지했던 시절이에요. 예.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하신 기인이셨죠. 예. 그러니까 늘 편지도 뭐 내가 미스 윤이 필요하니까 오라는 얘기 뭐 이렇게 좀 뭐 영화 감독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고 미스 윤이 사놓고 간 아파트가 올랐으니까 나오라는 둥. 장희빈 MBC에서 이제 네. 찍으셨는데 그때 저 상대 역이 바로 박근형 씨였어요. 네. 이번에 저 네. 장수상회에서 네. 서로 이제 연애하시는 관계로 나오는
박근영 씨하고는 그때 처음 만나신 거죠? 저분은 그때 굉장히 저보다 선배님이셨고 지금은 같이 늙어가지만요. 그리고 너무 유명하셨어요 그때요. 그때 이미. 네, 예. 연극을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로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외모도 갖추고 연기도 잘하는.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저는 그때는 신인 입장이었고 그랬으니까 별로 제가 안 좋아했었어요. 자꾸 예. 가리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걸 하면서 우리 둘이 따져보니까 48년 만에 만나는 거더라고요. 이번 장수상회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결심을 했어요. 60이 넘어서면서부터 나는 이제 그냥 보너스로 사는 거다 생각을 예. 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여유롭게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요. 예. 여유롭게 일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제가 정해놓은 제 룰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역할을 했으면 다음엔 이런 역할은 피한다. 예. 그리고 순리대로, 이 순서대로 그냥 노후를 잘 그렇게 막 욕심내면서 그러면 노추가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많이 놓고 예. 순서대로. 혹시 오랜만에 영화를 하시면서 불안감 같은 것이 오진 않던가요? 그 나이 든 분들의 로맨스를 극화한다는 것이 과연 통하겠느냐 하는 불안감? 이런 거는 네, 안 그런 거 가지시는 있어요. 물론 예.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조연만 할 수 있어도 제가 행복한데 이게 주인공급으로 올라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으시냐고 예. 성공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아. 이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사실- 느끼는 주연 배우가 느끼는 압박감이군요. 네네네. 예. 영화 제목을 보니까 힐링하고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던 미리 접하셔서 내용을 많이 아실 텐데, 그런데 개봉도 하기 전에 수상 소식이 줄이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 영화에 뭐랄까요, 우리 윤 선생님이 굉장히 좀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몬트리올 판타지아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아직 상패도 못 받았고요. 저희가 참석도 못했어요. 제가 예. 여기서 일하느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아마 정말 공정한 상인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아니 이게 초청장도 안 왔습니까? 초청했었어요. 아, 근데 근데 못 제가 뭘 가셨군요. 찍느라고 못 갔어요. 예. 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아시아티카 영화제. 네. 여기 그거는 작품상을 탔다니까 예. 우리 다 같이 탄 거죠, 뭐. 그렇군요. 저가 탄 게 아니고. 예. 아무튼 관객들은 아직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일 이제 개봉을 하니까요. 네. 예. 근데 아무튼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 받았다고 또 국내에서 또 평가가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모르는 일인데 그냥 저희는 좀 잘 다루지 않는 문제를 저예산 영화로다가 예.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노희경 작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입니다만 노희경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학 강의보다 통찰력 있는 영화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 빈곤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 코피노, 네. 또 장애인 문제,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보는 사람 관객의 입장에선 이제 내일부터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하기로 결심한 거는 이재용 감독이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알고 저는 일을 할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무슨 작품성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보고 일하기로 예.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네. 예. 제가 그 사람의 성정을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자극적으로 그리지 않고 따뜻하게 그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했고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VIP 시사회에서 예. 그렇게 노희경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다면은. 예.
그때 하여간 그 남기신 유명한 명언 아닌 명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급할 때 가장 좋은 명언이 나온다. 그거는 저는 지금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게 절실할 때 제일 잘하지 않아요? 예. 뭐든지요. 제가 절실할 때 명언까지는 아니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제가 뭐 예술가는까지는 아니지만 예. 제일 급할 때, 제일 절실할 때 최선 최악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보는 사람들한테는 잘한 거로 보여지니까 어떤 의미로 좀 잔인하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윤여정 씨 하면 조금 그 깐깐함 혹은 뭐 직설적 이런 표현들이 늘 쫓아다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혹시 좀 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있겠죠. 근데 예. 손석희 씨도 굉장히 깐깐해 보이세요. 근데 예. 그게 뭐 저기겠죠. 근데 성격 차이고 그 깐깐함의 기준이라는 거가 다 다를 예. 텐데 깐깐한 데 있죠. 근데 예. 언젠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60 넘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보너스를 예. 살면서 조금 나도 이제 부드럽게 좋은 말만 하고 근데 그러고 왜 살리라. 그 자꾸 60을 이렇게 분기점으로 삼으시나요? 그게 제가 이제 한갑을 넘으면서 그때가 분기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요즘은 뭐 그렇게 안 치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가 굉장히 저의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깐깐해 보지 않고 나도 좀 유하게 할 줄 알잖아요. 연기를 할 줄 아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의 깐깐함을 아마 그 깐깐함 때문에 내가 예민함 때문에 예. 배우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밀고 나가려고. 예. 뭐랄까. 되게 저 생활 연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이제 좀 우리에게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나오시면 맨날 뭐 이제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네.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윤여정 씨께는 사실 그런 걸 느낄 바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저야말로 정말 생활을 위해서 연기했는데요. 근데 그게 그 역설적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또 어떤 절실한 연기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여간 말미에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그 어느 발레리나한테 만나자마자 그 은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꽤 오래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만나자마자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면서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오늘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우문현답이셨네요. 예. 강수진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니라 내일도 은퇴 안 하실 분처럼 느껴져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대사를 외울 수 있고 제가 민폐가 안 될 때까지는 하고 예. 싶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제가 진짜 영광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예. 제가 나올 수 있어서요. 예, 저희도 그리고 모실 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손석희 씨를 뵈서 영광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굴이 다 빨개지고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